저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쉐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주변에 보면 이제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세요. 근데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그거를 에이지 그룹대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하는 거가 55세 이상인 분들인데 나 준비 안 됐어요 하신 분들 거를 커버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키스라는 말을 알아? 그런 프린서플을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KISS.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냐면 keep it simple, stupid. 간단하게 두세요. keep it simple, stupid. 그게 어디서 유래된 얘기냐면은 그 1960년도에 그 항공기 에어크래프트를 그 디자인하는 엔지니어가 만든 그러니까 원리 같은 거 프린서플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디자인하는 팀한테 그렇게 요청했대요. 우리가 만드는 에어크래프트가 젯 에어크래프트가 혹시 고치는 게 필요하면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머케닉이 고칠 수 있게 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혹시 그러니까 전쟁 같은 데 가서 혹시 이런 게 쓰이게 되면 도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심플한 툴로도 고칠 수 있는 걸 만드는 디자인을 하자. 요게 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계속 사용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keep it simple, stupid이 당신이 stupid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가장 뭐라면 누구도 쉽게 고칠 수 있게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디자인을 하자. 사실 그게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자는 게 골자였어요. 근데 은퇴 플랜이건 내 인베스트먼트 투자건 간에 저는 심플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텍스 플래닝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55세가 넘으신 분들이 내가 준비가 덜 됐어요. 아니면 나는 사실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You are not alone.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55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결혼을 하고 혹은 이제 학교도 졸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세가 넘어야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나만 준비 안 됐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이 준비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5세라고 칩시다. 우리가 55세부터 시작이니까 내가 55세인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시는 거예요. 사실 돈이 들어오는데 나가지 않아야 뭐 세이빙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금액이 커지는 게 뭐 애들도 없고 없는데 이제 병원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내 캐시 플로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컴이 들어오고 내 비용이 뭐가 나가는지를 그냥 종이에 쓰시면 돼요. 한 달 거는 적어도 써봐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쓰시면 돼요.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들어오는 돈 얼마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을 쭉쭉 적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남은 건지를 보셔야 되는 거지.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다 써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근데 넘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넘버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랜을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넘버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무슨 플랜을 세울 만한 돈이 남질 않는다. 안 나오면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건 제가 어떤 분의 들은 건데 이 커플은 돈이 없었는데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 집을. 네. 그 다운페이를 어떻게 해? 부모가 해줄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고 할 때 나와 내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홈케어가 필요한 사람 중에서 혹시 자기네를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해줄 만한 데가 있나를 알아봤대요. 우리가 비용을 산출할 때 집세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집세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 집세를 없애야 돈을 모으겠다는 거지. 아니면 뭘 자를 만한 게 없는 거야. 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봤대요. 근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돈이 남을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볼 만하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프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가 있는 게 사실은 대단한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집이나 뭐 스탁이나 본드나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자산은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동안 이걸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많이 듣잖아요. 뭐냐면 예전 65세가 지금은 70세다 혹은 75세다. 한 10년은 사실 사람들이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많이 들은 거 있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좀 나중에 받아요. 그러니까 내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그러니까 내가 100%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100% 받을 수 있는 에이지가 보통 67세란 말이에요. 요새는 67세인데 내가 이걸 매년 70세까지 안 받으면 매년 8%씩 더 증가한단 말이에요. 크레딧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내가 돈은 없지만 집은 있어요. 응? 내가 사는 집은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Home 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이게 Reverse Mortgage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요새는 법이 바뀌고 그래서 좀 예전에는 이거 손해가 되게 많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내가 사는 집이고, 그죠? 사는 집이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clear, 내가 빚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니까 50% 정도만 내가 갚았어도 이런 플랜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reverse mortgage를 할 경우에 돈을 럼섬으로 주기도 하고, 내가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써보실 수 있는 거고. 자녀들은 사실 우리가 그 독립적으로 사는 걸 더 원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해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사용하려고 하면 그 이제 카운슬러도 만나봐야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하는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는 건 아니고, 그죠? 찾아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것이 있죠. 말하자면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어. 그런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지만,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활용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를 꼭 찾아가셔야 돼요. 누가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이제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 나 일 좀 더 할 수 있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좀 더 나중에 받아도 돼. 혹은 내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해서 지금 나는 돈 한 푼도 안 남지만 좀 남는 방법을 해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리버스 모기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선생님,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그 베네핏을 좀 더 일찍 받으면서 그때 또 일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를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못 받는 건 아니고. 못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일정 금액이 22,000 얼마가 넘어가게 되면 그 풀 베네핏을 안 줘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찾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